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시죠? 그렇죠. 용어도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쉽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IRS 자료들, 뭐 양식 1040-ES나 2210 설명서 같은 걸 토대로 이 추정세 벌금 피하는 법, 바로 세이프 하버 규정을 좀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pay as you go 시스템이라서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해요. 그때그때 내는 거군요. 네, 월급처럼 원천징수가 되면 괜찮은데 자영업 소득이나 이자, 배당금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정세를 통해서 미리 내야 하는 거죠. 이걸 제때 충분히 안 내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볼까요? 자료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요. 원천징수나 세액공제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1,000 미만이면 일단 벌금은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 같은 건데 사실 대부분은 이 기준을 넘으실 거예요. 그렇죠. $1,000 금방 넘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세이프 하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연중에 세금을 충분히 미리 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오, 다행이네요. 두 가지나 있다니.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올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5년 세금 보고를 한다면 2025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총 세금 있죠. 그거의 최소 90%를 미리 내는 겁니다. 90%. 올해 세금의 90%요? 이건 근데 올해 세금이 얼마나 올 줄 미리 알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예측이 필요한 방식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건 뭔가요? 바로 작년 기준입니다. 2025년 세금을 낸다고 하면 2024년, 그러니까 바로 직전 연도 세금 보고서에 나온 총 세금의 100% 이상을 내는 거예요. 아하, 작년 거 보고 내는 거. 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작년 세금 보고서가 반드시 12개월 전체 기간을 포함해야 해요. 중간에 시작했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예측보다는 이게 좀 더 명확하겠네요. 작년 기록은 딱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선호하시죠. 그럼 정리해보면 1. 올해 예상 세금의 90%랑 2. 작년에 낸 세금의 100%, 이 주 금액을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만큼만 미리 내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세금이 10,000불이었어요. 근데 올해 2025년 소득이 늘어서 예상 세금이 15,000불이라고 쳐보죠. 네, 그러면 올해 기준 90%면 13,500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 기준은 100%니까 10,000불이고요. 네. 그럼 둘 중에 더 적은 10,000불면 내도 세이프 하버, 안전하다는 거네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그거예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미래 예측 90%가 부담스러우면 과거 기록 100%를 쓰면 되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네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만약 작년에 소득이 좀 높으셨다면 이 작년 기준 100%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작년, 즉 2024년 조정총소득 AGI가 150만 달러, 부부 별도 보고는 7만 5천 달러를 넘었다면요. 작년 기준이 100%가 아니라 110%로 올라가요. 110%요. 와, 그럼 아까 그 예시에서 작년 에이지라이가 15만 불 넘었으면 작년 세금 10,000불의 110%인 11,000불, 11,000불 곱하기 110%를 내야 벌금을 피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불이 아니라 11,000불을 내야 하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함정이네요. 그냥 작년 세금만 보면 안 되고 AGI까지 꼭 체크해야 하는군요. 네, 고소득자분들은 이 110% 규칙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농부나 어부는 기준이 좀 더 낮아요. 66.7%던가 그런 특별 규정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납부 방식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이 추정세는 보통 1년에 4번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4번이요? 언제 내나요? 대략 4월, 6월, 9월, 그리고 다음해 1월 이렇게 4번이 마감일이에요. 이걸 놓치고 그냥 연말에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이미 지나간 분기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미리미리 나눠내야 하는구나. 네, 물론 소득이 분기별로 아주 불규칙하다면 연간 소득 분할 납부 방식 Annualized Income Method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폼 2210 서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계산하는 건데 이걸 쓰면 분기별 납부액을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작년에는 세금을 전혀 안 냈던 사람, 뭐 소득이 없었거나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0이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갑자기 소득이 생겼다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작년 전체, 그러니까 12개월 내내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이었고 또 그 기간 동안 세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었다면요. 총 세금이 0이었거나 아예 소득 신고 의무가 없었던 경우 그러면 올해는 일반적으로 추정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죠? 작년 기준 100% 또는 110%를 적용해도 0의 100%나 110%는 여전히 0이니까요. 아하, 그렇네요. 작년에 낼 세금이 없었으면 올해 추정세 부담도 없는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추정세 벌금 피하는 세이퍼 하버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최종 세금이 $1,000 미만이면 오케이. 그렇죠. 둘째, 그게 아니라면 두 가지 기준. 1. 올해 예상 세금의 90%, 농부어부는 66.7% 또는 2. 작년 세금의 100%, 단 고소득자는 110%.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 이상을 원천징수나 추정세로 제때 납부하면 된다. 맞죠? 완벽합니다. 핵심은 정말 페이해주고 소득 생길 때 미리미리 내는 거예요. 네. 특히 연중에 소득 변동이 좀 크시거나 고소득자이시거나 농부 어부 같은 특별 케이스에 해당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110% 규칙이나 연간 소득 분할 납부 강식 같은 세부 규정을 IRS 자료, 특히 폼 2210 설명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 던져드릴게요. 추정세를 잘 내는 건 단순히 벌금 피하는 걸 넘어서요. 사실 연간 현금 흐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갑자기 큰 목돈 나가는 걸 막는, 뭐랄까, 재정 계획의 일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산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 있잖아요. 원천 징수액. 이걸 W4 양식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여러분의 추정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